자, 우보의 중론의 분례불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실체면은 운동도 사실이고, 운동이라는 것은 움직임이라는 거죠. 우리 이런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임도 사실이고, 운동이 사실이 아니면은 실체도 없다는 말이다. 중론에서 운동이 없다는 말은 동시에 실체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 실체가 없다는 말은 운동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은 비가 온다는 말은 비라는 실체가 있을 때 온다는 말이 있을 수 있다. 비라는 실체가 없으면은 온다는 말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은 실체도 없고 그러니 운동도 없다는 말이지 운동만 없다는 말이 아니다. 왜냐?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운동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중언 부언하는 우보의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사물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아닌 것은 운동도 없다가 된다. 결론적으로 우보는 용수보살의 중간 논리와 무관하게 자기 나름의 논리로 사물의 운동을 부정하고 있다. 또 한편 우보는 자각 깨달음의 토대로 지금 여기서의 오감을 통한 직접 경험을 강조하면서 경험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다. 사실 경험 혹은 그냥 그대로의 경험인 실제 경험과 착각 경험인 내용 경험을 구분하고 있다. 이런 구분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개구라지만 현 논점이 아니므로 일단 넘어간다. 요거는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넘어간답니다. 우보는 이런 구분을 토대로 직접적인 실제의 사실 경험은 가능하고 또 오직 이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각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기발한 우보식 수행론의 썰을 풀고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보의 두 가지 썰인 운동 부정 주장과 실제 경험 가능 주장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보는 한편으로는 사물은 실체가 아니니 실제로는 사물의 운동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보는 오감을 통한 직접적 사실 경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 우보 공병 환자, 이점에서 이 두 주장은 모순되는 주장임을 알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허허허 그렇습니다. 내가 초딩 수준으로 쉽게 알려줄 테니 잘 배우고 이 다음부터는 한 입으로 모순되는 두 소리를 떠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오감을 통한 직접적 사실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체가 아니니 사물의 운동은 없다라고 하는 이 두 주장이 모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공은 공에 들어있다는 거죠. 공. 이제 이 중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공이죠. 공. 그래서 이 낙공, 이 공에 떨어졌다. 그리고 공에 떨어져서 공병 환자라는 거예요. 공병 환자들은 모순을 아주 싫어한다고 카던데, 이거 혹시 정인구님 쓰신 거 아닌가? 뭐 카던데 이런 것은 사투리를 정인구님 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밝히질 않겠습니다. 규명은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싫어한다고 카던데,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론은 기본적으로 이 논리라는 게 내포된 말이죠. 논리니까 논리는 모순이 있으면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론에서는 모순되는 얘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을 아주 싫어한다. 이건 모순이 있으면은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낙공 공병 환자들은 모순을 아주 싫어하는데, 낙공 공병 환자들은 사실은 모순을 이야기를 하죠. 환자가 아니어야 모순을 싫어하죠. 이 보임과 들림의 경험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자. 보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하고 사물에 반사된 빛의 이동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망막과 접촉이 일어나야 한다. 들림이 일어나기 위해서 공기가 있어야 하고 발원체에 의한 이 공기의 진동이 있어야 하고 진동, 가로 열고 운동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고막과 접촉이 있어야 한다. 요약하면은 보임, 들림의 경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 공기의 이동, 운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보는 불레불거의 낙처를 모른 채 단지 말에 의지해서 빛, 공기와 같은 사물의 운동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우보는 오감의 직접적인 실제 경험, 사실 경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빛과 공기의 이동, 가로 열고 운동이 없다면은 보임, 들림의 경험은 그것이 사실 경험이든 착각 경험이든 그 어떤 경험도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두 주장은 명백한 모순이다. 우주만물 만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똑똑이 우보는 자기 말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도 모르고 연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다. 빛, 공기의 운동은 없지만은 직접적인 오감의 사실 경험은 가능하다. 푹! 우보, 낙공 등신아, 차라리 도판에서 법문 코미디 생쇼를 시전하시오. 그랬어요. 우보 낙공은 언제든 본 비판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론을 제기하시오. 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야단 법석을 하자. 이랬지만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어요. 뭐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한번 봅시다. 우선 낙공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낙공 저도 잘 들어보지 못한 건데 낙공은 공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공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병 환자 그랬어요. 공병 환자. 이 낙공 환자, 공병 환자들은 모순 아주 싫어한다는데, 이 낙공, 공병은 공에 떨어지려면 공이라는 것이 있어야 공에 떨어지죠. 어? 우리가 공에 떨어지려면 공이라는 것이 있어야 떨어져요. 그런데 공이라는 것은 중간에 표현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도 공하다. 공도 공하다라는 표현이, 공도 공하다. 그런데 정말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공이라는 것이 있다. 사실 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없다는 표현인데 없는 것이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령 텅 빈 허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텅 빈 허공, 이걸 공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텅 빈 허공이 있다. 텅 빈 허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요 허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온갖 뭐 수소, 산소, 질소 뭐 어떻게 보면은 온갖 것이 들어있고 산소 안에도 또 들어있고 이렇잖아요. 수소 안에도 또 뭐 소립자, 미립자, 뭐 전자 뭐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들어있듯이 여기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이 뭔가를 꽉 차 있는데 아주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 역시 우리가 물 속에 들은 것 같이 그들은 막 호흡도 막 이 답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물속이라고 하는 상태와 물 밖이라고 하는 상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현상적으로 다른 것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할 수 없는가? 경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임도 없을 거고, 들림도 없을 거고, 느낌도 없을 거고, 어떤 경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느껴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여기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뭔가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뭐죠? 정말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데다가 진공실에 만들어서 뭘 넣으면은 안 변하잖아요. 안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온전한 진공이 아니죠. 온전한 진공이 아닌데 그 정도만 돼도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다면은 완전히 이게 텅 빈 허공이고 텅 빈 허공에 여기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어서 경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단지 그것이 뭐라고 그럴까? 내용적으로 인식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내용의 인식. 자, 인식된다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요게 요렇지 않을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허공이 없는데 이런 허공을 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공이라는 것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있다가 되는 거니까 요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걸 실체시 된 요런 상태를 낙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런 것을 공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또 중론에서 이렇게 하죠. 정말 공병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존재 실체로서는 없다. 우리가 뭔가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없음이 있다라고 하는 즉 요게 있는 게 아니라면은 요것을 차지하고 있는 빈 공간은 있겠지. 그 빈 공간 이게 공이라는 거야 라고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 실체시한 이러면은 이제 뭐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에게는 중론이 어떤 중론의 이야기가 어떤 효과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공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낙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괜히 우보사가 변명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보사는 그렇게 있다고 그러지 않으니 낙공이 아니고 공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낙공이라고 그러고 공병 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부처가 와도 부처의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게 낙공이라는 말이고 공병 환자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낙공과 공병 환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우리의 경험이 보임이라는 경험은 저 빛이 이렇게 우리 망막으로 와야 보임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보임이 없는데 빛이 있으면 보임이 있는데 그 빛이 요 망막까지 와서 다른 거하고 같이 와서 자 이것도 망막으로 와야 보이는 거지 망막이 나가서 보는 게 아니죠. 뭐가 나가서 보는 게 아니죠. 망막에 상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거잖아요. 자, 빛이 온다. 그러니까 옴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어떻게 빛이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다, 간다 라는 것이 저쪽 빛 입장에서는 간다가 될 거고 이 경험 입장에서는 온다가 되겠죠. 우리가 간다, 온다가 운동이 아니냐. 근데 이 운동을 없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버가 이야기하는 요 운동도 없는데 만약 이게 운동이 되려면은 빛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와야 온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온다라는 것이 사실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빛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실체여야 온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온다라고 하는 요 운동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버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버가 실체를 부정했어요. 빛도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온다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보임이라는 것이 경험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모순은 아니냐. 와야 경험된다라고 하는, 보인다라고 한다는 요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온다라고 하는 운동은 없다라면서 빛이라는 실체는 없다라면서 어떻게 보인다라는 사실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이게 모순된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버고사를 안 까고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막 공병 환자니 뭐 또라이니 뭐 안 싸도 자 어쨌든 뭐 알아서 하세요. 이거야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운동이라는 것을 근데 이 사람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중문을 우버고사 잘못 이해했다는데 중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불레불거 옴도 없고 감도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옴감이라는 것은 운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빛 입장에서는 행위가 되는 거죠. 빛 입장에서는 온다 간다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행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다 간다는 행위가 되는 건데 바로 중론에서도 불레불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온다 간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가 아니니 운동도 없다. 이런 것은 중론에서 그냥 맨날 있는 얘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것. 접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가 와야 요 막막하고 이렇게 촉한다, 만난다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막막하고 만나느냐. 이 촉이라는 말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촉이라는 말을. 그래서 부처님이 촉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들림이다, 보임이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두 개가 만나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어남이다라고. 와서 알아지면은 이걸 일어남이라고 한 게 아니라 와서 드러나는 게 되죠. 와서 드러나는 게 되는데 요 빛의 인식을 일어남이라고 그러지 온 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촉이라는 말은 촉이지만은 실제로는 온 것도 없고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하는 망막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보임이라고 하는 인식이 일어나요. 인식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오는 게 없다면은 운동이 부정되는 건데, 자, 이것은 의법의사만 얘기한 거고, 육조 해능 스님도 봐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가 움직이는 것, 나무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생각이다 이 말이죠. 생각이다 이 말이. 그러면 나무잎의 움직임이 없다. 바람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은 육조 해능 스님도 운동을 부정한 것 되잖아요. 응? 자, 중론도 본래 옴과 감, 중론의 제2장에서 옴과 감은, 옴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러죠. 옴이 없어요. 자, 이 감부터 나는 옴부터. 자, 가는 이미 간 자에게 감이 없고, 아직 가지 않는 자에게 감이 없고, 지금 가고 있는 자에게 감이 없다. 그래서 감이라는 것은 발생하는 게 아니다. 즉, 감이라는 것은 없다. 감이 없기 때문에 가는 자라고 하는 이 주체가 없다. 실체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론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실체면은 이게 확정된 거라고 한다면은 요러면은 움직임이 있어요. 요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요게 실체가 아니라면은, 확정된 게 아니라면은 뭐가 움직인 거죠? 뭐가 움직인 거죠? 이거 봐요. 요게 매 순간 한순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이 우리는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요게 낡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확정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봐요. 요 순간과 다음 순간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움직였어요? 뭐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실체여야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실제로 있다라면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론에서는 뭐죠? 항상 행위자와 행위와 행위수단과 행위대상을 전부 다 실체가 아니다,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은 우보가 중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중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상적으로는 자, 이런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간다, 온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참으로 실감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영화를 보면은 영화가 너무나 실감나지 않아요? 영화라고 하는 게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화라고 할 것도 없죠. 집에서 요즘 대형 모니터로 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화질 좋은 그 동영상들이 너무나 실감나지 않아요? 딱 완전히 실제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옛날 같으면은 필름을 한 컷 한 컷 쏘은 것에 불과했고, 요즘 같으면 디지털 0101로 이렇게 표현된 걸 여기서 다시 영상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게 전부 다 0101 데이터가 그렇게 영상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0101 이렇게 표현되는 디지털 0101 이게 그렇게 영상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0101 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으며 어떤 색깔이 있으며 뭐가 있죠? 옛날 필름 영화에서 필름이 한 컷 한 컷 이렇게 아무리 빨리 비춰봤자 화면에는 한 컷 사진이 비쳤고 다음 한 컷 사진이 비친 것이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움직임은 뭐죠? 실제로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착각인 거예요? 자, 그렇게 움직임이라는 것이 실제처럼 너무나 실감이 나지만은 사실 영상 속에 있는 그 움직임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죠. 영화 스크린에서 있는 그 영상이라는 것이 실제 움직임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영화가 이렇게 보이는 거나 요게 이렇게 보이는 거나 이 보임이라고 하는 요 경험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나요? 여기에는 요 망막의 경험에는 움직임이 없는데 요 망막의 경험을 해석하는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착각이라는 것에 움직임이 있나요? 자, 여기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선생님이 그 전공이 뭐라고 그러셨죠? 저 행정학인데 뭐 과학기술 정책 뭐 그런 거. 아, 과학기술 정책적이죠. 자, 요게 가령 물리하고 요즘 이제 이 가령 과학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요거는 확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 만드는 세상 중에 요거는 좀 딱딱하니까 확정되어 있는 것, 더 확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람 몸보다는 그것 같지만 이것도 물리적으로는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현명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보이겠죠. 현명 배율을 점점 똑똑히 보게 더 높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 모양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혼자 전자의 운동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딱딱한 것은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 운동이라는 것도 똑같이 더 들어가면은 가령 운동하는 전자 이 양자라고 하는 이것도 똑같이 다시 들어가면은 그것들도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것은 확정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움직임은 뭔가? 그러니까 봐요. 순간적으로 이 가령 뭐라고 그럴까? 요거 모양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자, 이렇게 망막으로 뭔가가 망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망막에 뭔가 상이 맺힌다고 합시다. 상이 맺히는데 이 상은 어떤 거냐 하면은 찰나생멸이라는 게 찰나생멸. 왜냐하면 이 빛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도 오면서 요 주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오는 게 아니죠. 주변 상황이 뭐겠어요? 안개가 끼어 있으면 빛이 확 어두워진 것 같다가 또 거기다 밖에 다른 이 태양빛이 더 더해지면 확 밝아진 것 같았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자꾸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된 게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 자체도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빛의 가장 대표적인 빛이 뭐죠? 태양빛이죠. 근데 태양이라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은 밝기가 100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나요? 태양이라면 뭔가 불타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응? 불타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불타고 있다는 것은 항상 고정된 상태라면 매 순간이 다른 상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을 피워보면 알잖아요. 불을 피워보면은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매 순간이 불의 상태가 다르죠. 그때에 따라서 사실은 빛의 상태도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그 바뀌는 다르다는 것이 어느 간격으로 다른 것 같아요? 어느 간격으로? 즉 시간적 간격, 바뀜이 1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1시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0.1초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0.00001초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는 것 같을까요? 응? 사실은 가령 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아예 시간 단위 무관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중론에 무관이라고,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무관이라고 하듯이,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무관이라고 하듯이, 무관, 틈이 없는, 즉 시간이라는 간이 없는, 이게 간이 없다는 것이 무관이죠. 간이 없는, 틈이 없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사실은 동시죠. 동시. 자, 그렇게 태양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확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의 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 경험 또한 거기에 따라서 경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경험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거울을 비유로 하는 이치처럼 요게 변하는 그대로 똑같이 그냥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앞에가 변하면은 거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인식되는 거와 똑같이, 왜 우리 인식을 거울에 비유하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게 빨리 보이는 것이 변하는데 그런 게 경험되는 거죠.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험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움직임은 바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요 생각이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아까 영화관에서 필름을 한 장 한 장 하는 것을 제일 처음에는 한 장하고 한참 있다 한 장 하면은 우리는 그냥 사진으로 인식이 되죠. 그런데 그것을 점점 빨리 하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주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모양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니 거기에 확정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영화는 가장 해상도가 좋을 속도로 비추는 거예요. 왜? 더 돌려버리면은 아예 영상이 깨져서 영상이 없게 돼요. 문제는. 자, 그러니 봐요. 그 상이라는 것은 확정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착각인데,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에 의한 착각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화면에도 움직임이 없고 망막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망막에도 한 컷 한 컷 한 컷 한 컷의 경험이에요. 아니, 사실은 망막은 한 컷 한 컷이 아니라 수많은 0101 점, 수많은 점, 근데 점도 면적도 없고 크기도 없는 그러한 아주 뾰족한 걸로 콕콕콕 찌르는 것 같은 여러한 경험들. 자, 그런 경험들일 뿐인데 바로 그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생각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마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여러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요? 네. 네.
제 느낌이 문제 제기하려고 해놓고 문제 제기 잘못하면 혼난다 이야기. 아니, 문제, 이렇게도 문제 제기하는데, 뭐, 공병 환자라고 사고, 이렇게 사는데, 뭐, 어때? 네. 문제 제기하려고 한 거 아니? 아니. 이제 교사님 문제 제기하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경험들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라는 것이, 뭐가 사실이고, 어떤 점에 오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요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요런 견해도 있더라, 라는 것을 자유롭게 내가지고, 한번, 뭐가 사실인가를 규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중론에서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대충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거를 거사님도 말로 이렇게 비시오고 감 뭐 이런 거를 말로 설명한 동영상 홈페이지 본문들이 조금 있는데 거사님도 그걸 또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어렵죠. 사실 이렇게 말해놓으면은 이게 확정적인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응? 근데 이제 들은 사람도 거사님이 틀렸다는 거는 이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근데 모르잖아. 근데 자기가 오해했어도 뭐가 거사님이 틀렸다는 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가 또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오해가 있는 그대로 그냥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어쨌든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 오는 건가? 빛이 오는 건가? 라는 거예요. 빛은 온다라면은 뭔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움직여야 움직임이 있고 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게 한순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매 순간이 다르다면은 그러면은 뭐가 이렇게 같다라고 오고 간 걸 온 걸 뭐가 왔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온 게 없는 거잖아요. 온 게 없는데 옴이라는 움직임이 어떻게 있겠냐고요. 단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을 뿐. 그래서 빛이 온다라고 그러지 않고 빛을 뭐라고 그러죠? 빛은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동이라고 그래요. 또 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빛은 직진한다고 그래요. 이거는 저희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해서 저도 지금 고사님 말 이제 교과서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가 빛도 전자가 같은데 전자가 가는 게 아니다. 홀이 온다 이렇게 돼요. 홀, 공이, 구멍이 온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교과서에. 구멍이 어떤 구멍? 일단은 이제 그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우리는 뭔가 마이너스는 이게 있고 없고가 애매한데 대부분 플러스는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전자는 마이너스가 우리가 이게 전구가 켜지려면 이렇게 여기 전압을 걸면 여기 전자가 가서 뭔가 그 코일하고 필라멘트랑 그 저항에 의해서 발광을 해서 열이 나오는 게 빛인데 저런 형광등처럼. 근데 전자가 가는 게 아니다. 홀이라는 구멍이 오는 거다. 이렇게 교과서에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아마도 학자들이 이게 뭔가 철학적으로 뭐 아인슈타인이었고 누가 봐 이게 전자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불은 켜지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거 우리가 모르는 현상이 있는데 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어떤 홀이라는 거를 이동하는 것처럼 교과서에는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실감나게, 우리가 실감나게, 아마 뭐, 이제 물리학자들은 요즘 뭐, 현미경이든 또는 다른 어떤 기구들을 활용해서 더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육안으로도 식별되는 걸로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파장 또는 파동이라고 하는 그 예를 보면은 물결이 퍼져나가는, 파동은 그런 식으로 퍼져나간다고 그러죠.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가는 보면 우리는 물결이 가만히 보면 물결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물결이, 그러니까 보면 파도가 저기서 이리 오는 것 같잖아요. 또 돌을 하나, 호수,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딱 던지면 물결이 동심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요러고만 있대요. 그러면 요것의 영향이 요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그 영향으로 또 요름이 생긴대요. 또 그 옆에 영향으로 요름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요게 요리 간 게 아니라 요거는 그냥 계속 요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영향으로 밑에 옆에 요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요게 있으니까 또 그 옆에 요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요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요 물결이 쫙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파동의 원리라는 거예요. 파동의 이치라는 거예요. 모든 파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빛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이거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것이 있으니까 일어났는데, 이것이 있으니 일어난 거죠. 이것이 있으니 일어나, 이것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거죠. 자, 이런 이치를 연기라 이름하죠. 그런데 만약 이게 실체라고 한다면, 앞에 요게 쏙 들어가는 요게 실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게 요렇게 움직여가는, 요게 물결을 만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을 만드는 주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물결이 이렇게 마치 퍼져나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물결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있으니 그냥 요게 있는 거지. 요게 요리 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파동의 원리로서 빛이 오는 것도 그러한 이치지, 빛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그 실체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운동은 없는 거예요. 운동이라고 생각되는 현상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거기서 실제로 사람이 움직이고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게 아니듯이, 빛이 오는 것 같은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커니즘하고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거지, 그 메커니즘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현상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의 사실이 뭐냐를 규명함으로써 현상은 현상이라고 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현상을 제대로 잘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욕심과 화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나서 삶이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괴롭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현상이 사실이 아니라 현상일 뿐이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 욕심과 화가 작용될 수가 없게 되고, 욕심과 화가 작용되지 않으니 괴로움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 규명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현상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상을 무시하지 않아요. 단지 현상은 그러한 거라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인식된다는, 또는 움직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욕심과 화가 없고,
욕심과 화라고 하는 이게 없고 삶에 괴로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현상이 실제 사실이 아닌데 그걸 사실이라고 잘못 알아가지고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괴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그게 사실이면 어떻고 사실이 아니면 어때요? 괴로움이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부처님이 왜 이런 중론적인 가르침을 펼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괴롭다고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 당신이 괴로우니까. 도대체 왜 괴로운가?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사실 정말 괴롭게 되면요. 이게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괴로워 죽겠는데. 예, 사실은 제일 처음에는 돈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많고 봐도 괴로워요. 그럼 돈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자, 바로 부처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죠. 물질적, 경제적으로, 물질적, 하여튼 뭐 삶의 어떤 내용적으로 부족한 게 없었던 분이잖아요. 왕조고 뭐 퇴자고 뭐 그 당시에 아무리 조그마한 나라라도 왕궁에서야 뭐 부족한 게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어떤 의문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어떤 의문에 봉착하게 되니까 야, 이게 해결 안 되고서는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결국 죽게 될 거고, 영원히 그러면 뭐, 행복해야 하든가 말이야. 이러면 내가 문제 제기도 안 하겠는데, 나도 늙고, 나도 병들고, 나도 죽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한번 문제의식에 빠지니까 아무 삶에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이 문제의식에 빠졌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왜 괴로운지 그 괴로움의 원인을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괴롭지 않게 되는지, 괴롭지 않게 되는 그 이치를 알았고, 그 점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게 된 거죠. 그 안타까움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바로 부처님의 여정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있는 거지. 뭐 현상을 다 부정한다. 사람은 이게 전부 다 가짜야. 그러니까 무시해.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뭔지, 오히려 이 현상이라는 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므로써 이 잘못된 이해로 인한 괴로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하나가 이 중론이라는 거예요.